돈 많이 버신 분들 네. 보면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로 그분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딱 한 발 앞서가요. 본능적으로. 자, 이제 김 작가 TV 재테크 채널에 맞는 좀 질문 좀 네. 드려볼까 하는데, 자, 그럼 돈복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제가 네. 실제로 이렇게 좀 상담을 하면서 네. 돈 많이 버신 분들 네. 보면 특징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로 그분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투자를 했을 때, 사업을 했을 때의 어떤 전적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승률이 4할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이분들은 내가 10번 중에 4번은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잃었을 때도 크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또 오히려 돈을 벌었을 때도 들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까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전체 전적을 보면서 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딱 한 발 앞서가요. 본능적으로.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상담하던 대표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계속 국내에 있는 리조트랑 골프장에 투자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들 해외여행 많이 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국내에 리조트랑 골프장에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국내에도 좋은 데가 많아가지고 굳이 해외여행을 안 가도 될 것 같더라고. 네. 그런데 딱 그런 시기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하필. 네, 그래서 이렇게 딱 한 발 앞서가면서 그걸 본능적으로 앞서가는 어떤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운 좋은 사람의 그 프로그래밍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큰 돈을 벌더라고요. 한 발씩 딱 앞서가서.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주눅들지 않아요. 어떤 일을 실패하거나 안 됐을 때 주눅들지 않고 담대해요. 그래서 돌다리도 이제 우리가 정말 두들겨서 건너야 될 때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내가 지푸라기 다리여도 건너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과감하게 건너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그런 어떤 주눅들지 않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네 번째는 그 정보를 자기 시각으로 분석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애널리스트나 투자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정보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가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이런 분들은 자기만의 시각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물론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시각, 나만의 시각이 있다라는 것은 운의 좋고 나쁨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힘의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과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번 중에 6번은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네. 단호하게 내가 그 순간에 손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빠르게 인정하고 그걸 또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좀 돈복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일비하지 않고 딱 한 발 앞서고 네. 주눅들지 않고 정보를 자기 시각적으로 분석하고 네.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 그럼 지금 반대로 돈복 없는 사람들은요? 네, 돈복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에 약간 좀 반대 개념도 있는데 돈복이 없는 분들은 첫 번째 자기만의 시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우왕좌왕해서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안 나면 결국엔 타이밍을 놓쳐요. 이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사소한 정에 끌려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그냥 그 사소한 정 때문에 망할 때까지 가요. 또는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서도 경중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의 어떤 손해와 그 다음에 인내를 감수할 정도의 인간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소한 정 때문에 그걸 계속 참으면서 손해를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정에 끌려다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그 원인을 파악을 못해요. 이게 잘 될 때는 원인을 알아야 내가 투자를 하거나 확장을 할 수 있고 안 될 때는 빨리 그 원인을 알아야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파악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자주 가는 대학교 앞에 스시집이 좋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갔는데 가격표를 보니까 이게 메뉴판이 대학생들이 먹을 정도의 가격이 아니에요. 근데 먹었는데 맛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갔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사장님한테 사장님 여기 집 퀄리티가 강남에 웬만큼 잘한다는데 못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쵸, 제가 원래 어디 출신이었어요. 뭐 이렇게 셰프였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근데 요즘에 불경기여서 장사가 안 돼요. 불경기여서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위치가 대학교 앞에서 그 정도 가격을 받는 게 대학생들이 먹을 수가 없는 수준인데 그 안 되는 원인을 파악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는 원인을 파악해야 한두 번 반짝하고 끝나는 걸 막을 수가 있고 네. 안 될 때는 원인을 파악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네. 그걸 모르니까 돈복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번째는 네. 좀 냉정한 얘기인데 성실하기만 해요. 성실만 하면 네. 궁핍은 면할 수 있으나 풍족할 수는 없습니다. 네, 성실만 하면 궁핍은 면할 수 있으나 풍족할 수는 없어요. 너무 공감 갑니다. 예, 우리가 농경사회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열심히 농사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풍족해질 수가 없는데 성실만 하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9%의 그 성실한 노력이 1%의 영감과 운이 없어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돈복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네. 아까 이제 인간관계와 좀 연결이 되는 건데 네. 귀인은 밀어내고 네. 악연을 귀인으로 착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악연 때문에 내가 계속 손해를 보고 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겪으면서 돈복을 계속 날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지금 5가지가 이제 네. 시각이 없고 사소한 정에 끌려다니고 이제 원인을 판단 못하고 성실하기만 하고 이제 기인은 밀어내고 이제 악연을 끌어들이는 예. 이런 것들 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제가 아까 이제 큰 틀을 보면 운 나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럼 이걸 내가 우선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인지하고 네. 그 돈복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를 따라서 계속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아까 이제 성실한 사람은 궁핍을 면할 수 있는데 이제 풍족하기는 좀 네. 힘들다 하셨잖아요. 예. 근데 성실한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다음 단계 어떻게 보면 한 발짝만 좀 나가면 네.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네. 뭐 때문에 이걸 못 바꾸는 걸까? 어쨌든 성실하다는 거는 하루를 열심히 보낸다는 거고 예. 그만큼 이제 기본 자격은 갖춘 거잖아요. 예.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뭘까요, 도대체 이거는? 계속 같은 패턴과 같은 인간관계 안에서 머물다 보니까 시야를 더 넓게 못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발전된 사람과 같이 해야 그 점점 발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안에서만 도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이 빡빡하다 보면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라는 것이 또 금방 가요. 그럴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되면 궁핍은 면할 수 있으나 풍족은 할 수 없으니까 요즘에는 좀 이렇게 환경이 좋잖아요. 네. 우리가 잘하는 사람, 좋은 사람들 그냥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니까 그걸 계속 보면서 그리고 그런 모임에 나가고 내가 그 틀을 깨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완전 공감 가는 게 저희 아버지께서 네. 한 2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셨거든요. 법인 택시. 이제 사실 택시 운전이라는 게 큰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아버지가 저희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택시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런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대한 굉장한 책임감을 존경하고, 뭐 사랑이라는 이런 건 당연히 있지만, 안타까운 거는 이제 아버지가 그 택시라는 공간이 2평이 안 되잖아요. 2평이 안 되는 공간에서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면서 먹고 살려면 막 시간이 막 남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열심히 해야지 네. 산학금을 채우고 네. 그래야지 월급 받고 그래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 네. 보니까 가족 외에 만난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은 그 2평 공간에서 만나는 손님 그 외에는 이제 지인들도 거의 못 만나고 하다 보니까 네. 이 세계에 갇히다 보니까 아버지 20년 넘게 정말 성실하게 택시 운전을 했지만 우리의 이제 가정살이가 그걸로 인해서 좋아지기는 힘든 구조에서 못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악순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내가 이제 메꿔야 되는 돈이 있으니까 또 열심히 일해야 되고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감하게 내가 도전을 해야만 네. 궁핍에서 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방금 전에 저자님 말씀에 더 공감 가는 게 그 여유가 없고 네. 하루하루가 이제 예.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다른 길을 못 본다라는 게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현실이고요. 그렇죠. 그게 현실인데 우리가 이제 왜 계속 이렇게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느낌이나 아니면 그 고정관념이 있냐면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내가 벗어난다는 거는 망한다는 거예요. 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에서도 삼재가 들어오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삼재가 반드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는. 삼재가 뭐냐면 변동수거든요. 큰 변화가 3년 동안 있을 거다가 삼재예요. 그런데 농경사에서는 큰 변화가 3년 동안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네. 내가 그 지역에서 쫓겨난다든가 아니면 뭐 농사가 뭐 망친다든가 그래서 이제 대대로 내가 물려받아서 여기서 살았던 곳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삼재가 안 좋은 건데 지금 세상에서는 오히려 삼재가 나한테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구성원으로서는 되게 감사함이 있지만 아버지 그 한 개인으로서는 네. 아버지의 삶이 너무 뭔가 마지막에 짠하죠. 짠한 거죠.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로 살다가 유튜브를 한 거 뭔가 도전을 하면서 좀 예. 잘 됐고 뭐 안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거를 한번 좀 있으셨으면 어땠을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말은 쉽지라고 얘기하시면서 근데 당장 내가 오늘 일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당장 내일의 어떤 그 뭐 나가야 될 지출을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게 또 현실이니까. 네.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그럼 내가 조금씩 한 6개월이나 3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거를 좀 준비해보고 이렇게 도전을 해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쳇바퀴 같은 삶에 너무 오래 있으면 바깥 세상이 그냥 아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너무 빠르게 돌고 있으니까. 맞아요. 저도 보면은 그런 시절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학원을 제가 이제 보습 학원을 운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4시 반에 수업 시작하면 11시에 끝나고 그 다음날 주말도 없어요. 학원은 계속 운영해야 되니까. 한 그렇게 3년 살다 보니까 뭐가 진짜 볼 겨를이 없더라고요. 뭐 명절에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학원이 어떻게 하다 이제 문을 닫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황무지에 떨어진 거죠. 제가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이제 살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내 이 패턴에서 빈손이 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거기 빈 그릇이 되면 더 많은 것이 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삶에서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만족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만족하면 만족하면 괜찮아요. 근데 만족하지 못한다면 빈손을 각오하고 한번 건너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쳇바퀴에서 이렇게 막 엄청 내가 굴리고 있을 때는 예. 거기서 딱 나왔을 때는 뭘 안 굴리고 있으니까 네. 뭔가 내가 허전하고 네. 뭔가 어색하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야지 그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내가 인생을 바꾸려면 뭘 할 수 있을까? 네. 굴리고 있을 때는 정신이 없잖아. 예. 이거 굴리기 지금 너무 바쁜데. 네. 그래서 나의 이 수레바퀴에서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나올 수 있게끔 손을 딱 잡아주는. 자극을 주거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저는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에 꼭 누군가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